10월 26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는 크게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 중에 구글은 마이너스 9.6%를 기록하면서 코로나에 의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업종들 그리고 IT 업종들 테슬라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들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늘 시장의 하락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일단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여러분들 기업들이 실적이 부진하면은 뭘부터 줄입니까? 네, 기업들의 R&D를 줄이죠. 자, R&D를 줄여버리게 되면은 반도체가 올랐던 기대감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들이잖아요.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낮춰졌고 특히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을 통제 앞당기겠다. 조금 더 빠르게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미국 정부가 밝히면서 반도체 종목들의 추가적인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유가 관련 테마주들이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오늘 사실 전쟁 리스크가 다시 한 번 더 불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업종들은 안 올랐거든요. 이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뭐 레이시온이라든가 이런 건 오르지 않았는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워낙에 유가 관련된 흐름이 많이 증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다시 뭐 LPG, 뭐 LNG, 유가가 정유 관련 테마주들의 탄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어제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승 종목들이 더 많은데 지수가 빠졌잖아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빅테크 종목들의 부담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실적까지 얹혀져 버리면은 단기적인 시장 반등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는 전쟁 리스크가 확대되었다는 점들 그리고 IT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IT 기업들이 추진하는 인공지능이 늦춰질 수 있다. 아니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종목들이 인공지능 관련 테마로 많이 올랐는데 모멘텀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정도까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채금리가 오른 것은 덤이죠. 네, 왜냐면은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결국 경기 둔화가 온다는 것을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2024년도에 경기 둔화가 올 거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데도 증시가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반동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좀 시장이 더욱더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도 은행 연체율이 8월 말에 0.43%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올해 이 상반기 때 이미 연체 대출 잔액이 5조를 넘었어요. 올해 그 초입니다. 올해 초에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대출 잔액이 얼마나 더 많은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맨날 보여드리잖아요. 이미 이 민간 신용 대출이 5천조예요, 여러분. 5천조 거의. 여기는 지금 국가 부채도 빠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500조에서 600조인데 10년치 예산을 아무리 아껴도 이 부채 언제 나갔냐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채권을 막 찍어낼 수 있는 국가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사실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겁니다. 부채가 터지니까. 정부가 머리가 엄청 아플 거예요. 이창용 총재도. 너무 반반이죠. 야, 비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잘못이고 일단 금리 올려서 외화자금 나가는 거 글로벌 증시 글로벌 이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 경쟁력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야 지금 여기서 금리 빚이 지금 여러분들 신용 빚이 4천조인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단순 계산으로 1%더 금리 올려봐라 이자가 얼마냐 하네. 이거 버틸 수 있겠냐. 이거 전부 다 개인 민간이 갚아야 되는데 기업들이 갚아야 되는데 버틸 수 없다. 연쇄 부도난다. 기업들이 무너지고 개인 투자들이 민간 신용이 터지게 되면서 가계 신용이 터지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빚을 못 갚고 그럼 은행은 계속적으로 자금 경색에 시달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개인들의 구매력이 떨어지죠. 그럼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들고 또 기업들도 빚을 못 갚고 연쇄적인 부도가 나게 되면서 IMF 올 수 있는 겁니다. IMF 우리가 그렇게 해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한 달 동안 한 달이 아니죠. 7월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주식 사는 놈들은 미친놈들이라고. 주식을 그냥 제가 제 기준으로는 지금 모아가세요. 부자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거 사셔야 됩니다. 이거 하는 새끼들만 걸러도 된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무리 주식 그 종목이 몸에서 좋더라도 주식 공부, 경제 공부를 조금이나 하는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는 절대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7월부터 말씀드리고 있어요.
7월달 시황 한번 끌어다가 아무거나 눌러보세요. 주식 하지 마세요. 지금 절대 돈 넣지 마세요. 여러분들 현금 마련하세요. 종목도 손절하세요. 장기 종목도 손절하세요. 더 떨어질 겁니다. 이거를 지금 7월부터 7, 8, 9, 10 지금 4개월 동안 얘기하고 있고 이 자체가 저는 2024년도까지 장기화된다 생각해요. 상반기까지. 증시로 돌릴 뚜렷한 재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하셔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도 올려드리는 것도 전부 단타만 들어가잖아요. 단타 들어가자 뭐 체시스, 뭐 위니아이 최근에 올려드린 종목도 단기적으로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도 들어가서 비중 2, 3% 아니면 5% 정도 들어가서 수익 나면 그만, 안 되면 5% 구간대 손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 버텨야 되는 거지. 지금에서 뭐 모아 가셔야 된다, 뭐 2차전지 반도체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런 놈들만 거르셔도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된다. 네, 너무 비판적인 것도 안 좋지만은 이런 시장은 비판적이어야 되고 실제 시장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하락세가. 그래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여전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식의 유리한 진입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좀 시장이 긍정적인 IB 그리고 뭐 투자자고, 그리고 모건스탠리, JP모건, 블랙록, 뭐 피치 이렇게는 시장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 상태죠. 관련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뭐 어제 중국 증시가 좀 상승하기도 했고,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지금 워싱턴에 가고, 그리고 시진핑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는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게 뉴스가 떠버렸단 말이에요.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 다음 대선에서 바이든이 재선을 하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중요한 거는 중국 얘기는 계속 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부담이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어제 시간에 강세가 나왔던 요 마이크로 플라스마 폐렴, 요거 사실 일주일 정도 뉴스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관련 테마 가지고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저는 추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좀 추가적인 탄력 나올 수 있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이 지금 좀비 기업 비율이 사상 최대치다. 그것도 뉴스가 나온 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영업이익률 뭐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빚을 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회사를 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이제 2년 넘어가잖아요. 3년째인데 아직도 여러분들 코로나 때 나갔던 대출을 정부가 원활하게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코로나 때 나갔던 이런 특별 대출들을 본격적으로 회수하기 시작하는 순간 기업들의 추가적인 파산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아무튼 뭐 한국 3분기 IPO 조달액이 판토맥이다, 당연하죠. 지그들이 올릴 것만 하니까. 이거 뭐 오늘 진짜 역대급의 하락이 오늘 빅테크 업종에 나왔는데, 오늘 국내 증시 바로 꺼버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너럴 모터스에서 혼다와 협업 준비한 저렴한 전기차 공동 개발까지 폐기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전기차 업종들, 전기차 기업들의 판매 대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유통 가격도 지속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종목들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제가 어제 마감 시장에 에코프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거를 사라고 하게 되니까 이게 뭐 분산돼서 업종이, 그냥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뭐 10년치 기준으로 사실 대세 상승이 몇 번 오지 않았어요. 제 기준으로는 한 2번밖에 안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2018년도에 대세 상승장 한번 왔고, 제약바이오 업종을 기준으로 그때는 뭐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워낙 강세가 나왔었고, 뭐 좋은 이슈도 많이 있었죠. 많이 올랐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탄력이 나왔을 때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바로 차, 화, 전, 자동차, 화학, 2차전지, 전기전자, 반도체, 이게 돌아가면서 올라가니까 얼마나 시장이 안전하게 올라가. 얘가 떨어지면 얘로 가고, 얘가 떨어지면 얘로 가고. 근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뭐 자금 대부분 다 2차전지에 몰빵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라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가진 투자자들이 200만 명이 넘어요. 300만 명. 에코프로만 200만 명이래. 이거 어떡할 겁니까?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계속 사러 가는 사람들 책임질 것 같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 사라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피곤하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든 업종의 쏠림 현상은 결국 폭락으로 마감된다. 주식 시장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도 나쁜 이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중동 가가지고 네옴시티 관련 테마도 최근에 오르기도 했고, 오늘은 카타르 공항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5조 원 규모의 LNG선을 또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건 아닌데 나쁘지 않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해운 조선주가 올라간다고 시장이 끌어올릴 수 있나요? 종목도 해운 조선 합쳐도 10개도 안 돼. 조선 기자재가 많을 뿐이지. 그래서 쉽지 않다. 네, 단기적인 체마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시향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도 지금 한숨도 못 잤어요. 어제 2시에 좀 일어나서 너무 시장이 안 좋고 너무 좋은 재료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테마주로 갈 수밖에 없다. 유튜브 좀 많이 봐주시고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 계속적으로 좋은 종목들 뭐 단타 승률이 좋아요. 어제도 다날, 유진기업, 뭐 대인정보통신 나쁘지 않게 우리가 수익했고 위니아이드도 그렇고 라이브 방송도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할 거니까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절대 추매하지 마시고 수익 종목 사지 마시고 지금은 무조건 회전율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서 장중시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뭐 크게 기대가 안 된다.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